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말 백투백 경기 리뷰 흐름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야기, 커닝햄의 클러치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왜 클러치에만 가면 커닝햄이 힘들어 보일까? 왜 그렇게 잘해놓고 정작 중요한 시점에는 불안할까? 왜 뎁스도 좋은데 클러치만 가면 커닝햄 해줘 모드일까? 네, 보스턴, 올랜도, 마이애미까지 3연전 마지막 순간만 떠올리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자유투 하나, 스틸 하나, 턴오버 하나, 이런 클러치에 약한 거 아니냐는 이전 커닝햄들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번 시즌 초반 커닝햄의 모습은 클러치에 강한 클로저 커닝햄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13연승 기록 뒤로 사실상 2패 뒤에 1승, 그 1승마저 4쿼터 22점의 리드를 빼앗긴 채 겨우 이겨낸 경기라고 치면 그야말로 3연패라고 생각될 정도로 뼈아픈 경기였어요. 네, 보스턴전 클러치 자유투 1구 실패, 올랜도 클러치 턴오버, 마이애미전 클러치 피스틸. 네, 그런데요, 그랬다고 누가 커닝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번 시즌 지금까지의 성적을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보면 케이드 커닝햄의 4쿼터 주 성적표, 평균 득점 10.8점, NBA 전체 1위고요. 평균 어시스트 2.2개, 평균 리바운드 1.1개, 현재 전체 평균이 28.8점, 6.4 리바운드, 9.4 어시스트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4쿼터에는 확실히 클로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스코어러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연승 뒤의 3경기에서 클러치에 약한 커닝햄으로 회귀했을까요? 네, 커닝햄의 이번 3경기 전체 스탯 한번 볼게요. 네, 보스턴 원정 42점, 8리바, 5어시 1스틸 1블락, 올랜도 홈경기 39점, 13리바,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이고요. 마이애미 원정 29점, 4리바, 8어시 2스틸 1블락입니다. 네, 스탯 생산력은 매우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야투를 난사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스턴전 야투율 46%, 올랜도 50, 마이애미전 56%입니다. 네, 보스턴 경기는 마지막 순간 커닝햄의 자유투 1개 미스로 졌지만 끝까지 붙어주는데 1등 공신이었고요. 올랜도전은 트리플 더블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거의 팀을 하드캐리 했습니다. 네, 마이애미전도 4쿼터 초중반 22점까지 벌리는데 제 역할을 다한 커닝햄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클로저 커닝햄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또다시 클러치 턴오버 문제가 생겨버린 걸까요? 네, 첫 번째, 전반부터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네, 계속된 동부 경기라고는 하지만 원정 경기도 굉장히 많았고 백투백 일정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아이비, 토비의 복귀로 명목상 로스터 뎁스는 두터워졌지만 커닝햄의 출전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이 부분은 아이비, 르버트의 핸들링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연승 신기록의 부담, 또 신기록 좌절 이후 연패로 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건지 커닝햄에게 볼이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반부부터 스탯은 쌓여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지쳐 보이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결국 체력 부담으로 오는 집중력 저하 컨디션 문제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과도한 클러치 핸들링의 부담인데요. 체력 문제를 보이고 있는 커닝햄에게 클러치 상황에 당연히 상대팀은 집중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또 보름반까지 커닝햄이 굳이 맡아야 하는 건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커닝햄도 너무 혼자 하려는 경우가 많았고 템포 조절에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고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보내줄 다른 선수에게 공을 좀 쥐어줄 수는 없었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 팀의 에이스는 커닝햄이고 슈퍼스타의 리그인 NBA 특성상 클러치에는 결국 에이스라는 전술로 단순화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은 브런슨이었던 것처럼요. 네, 클러치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에이스에게 공이 갈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이러한 순간을 위해서는 앞선 시간 동안 커닝햄에게 어느 정도의 휴식은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클로저 커닝햄이 언급되던 시기에 커닝햄의 전반은 버렸던 것 같은 적은 있는 스탯 라인들이 있었어요. 네, 농구는 디트로이트 오픈 채팅방에서 어느 디트팬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커닝햄의 전반전 대활약에 저러면 안 되는데 4쿼터 다리 풀려버릴 건데 라고요. 네, 당장의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힘의 배분 문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내주고 초반에는 다른 옵션들로 다양화로 조금 더 끌고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랜도전 2쿼터 커닝햄이 빠진 구간에서의 생산력을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다가도 마이애미전 또 젠킨스, 폴리드의 활약을 또 지켜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좀 더 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로테이션 재정립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듀랜도 결국 고질적인 다리 문제로 마이애미전 휴식했을 때 리드가 나와서 참 잘해줬고, 르버트가 결장했을 때도 젠킨스가 기가 막힌 클러치샷을 성공했던 것처럼 아사르도 부상 결장 이후 복귀한 지금까지도 예전만큼의 운동 능력을 활용한 플레이는 사실 잘 못 보여주고 있고, 아이비도 큰 부상 이후에 컨디션과 경기 감각을 위해 플레잉 타임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시간 분배가 아닌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로테이션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경기별로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을 단순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뎁스의 강점을 보였음에도 결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1옵션이 없는 구간에서의 불안정성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야지 당장 불안하다고 예고되어 있는 미래의 불안을 위해 준비된 걸 땡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비커스테프 감독님 클리블랜드 시절에도 좋은 팀농구 이후에 클러치만 되면 미첼에게 몰아주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 미끄러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습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디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디트팬님들의 커닝햄 클러치 문제 해결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접전을 만들어낸 건 우리 에이스 커닝햄이었다는 거, 보스턴전 3점 슈팅 파워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붙어준 것도, 올랜도전도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4쿼터 풀로 뛰면서 만들어낸 A 패스들과 득점들, 마이애미전도 젠킨스의 빅샷의 거점이 커닝햄에게 붙은 더블팀으로 발생된 제니스의 공간에 넣어준 그런 A 패스와 마지막 미드레인지 슈팅 위닝샷까지, 결국 마지막 순간 이겼다면 차지했을 영광의 순간도 패배 후 비난과 실수가 부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에이스의 목심을 알기에 차마 우리 에이스에게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라도 같이 맞아줄 수 있으면 맞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실패를 딛고 성장하고 있는 에이스를 보고 있을지도요. 어느 순간 나타난 완성형 슈퍼스타가 아닌 루키 때부터 쭉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는 에이스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실수를 하지 않으려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 압박과 마주하며 또다시 공을 손에 잡는, 팀을 등에 업고 뛰는 그런 선수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팀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떠안은 대가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그를 더 믿고 더 기다리고 그렇게 또다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에이스 프랜차이즈 스타 커닝햄, 그리고 디트로이트 가자!